화재 같은 비상 상황. 그럼 당연히 생존 본능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가끔은 바로 그 본능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진짜 살아남으려면 우리 뇌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있는 방에 지금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다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대학생 5명을 방에 모아놓고 퀴즈를 풀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제작진이 슬쩍 연기를 피워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이 5명 중에 딱 1명만 진짜 실험 참가자고 나머지 4명은 사실은 연기를 봐도 모른 척하라고 미리 짠 연기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진짜 참가자는 연기를 딱 보고 엄청 당황했겠죠?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혼란에 빠지는 거죠. 뭐지? 하면서요. 그때 참가자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그냥 못 나갔어요. 이게 지금 걱정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보려고 계속 눈치만 살폈어요. 라고요. 그렇게 10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연기로 자욱해졌고요. 과연 방을 빠져나온 참가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제로, 0명이었어요. 분명히 다들 위험하다는 건 알았을 텐데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가 비상 상황에서 아주 교묘한 덫을 놓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할 그 순간에 바보처럼 얼어붙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에는 2가지 아주 치명적인 심리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관자 효과예요. 길 가다 누가 쓰러졌을 때 에이,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정상성 편향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설마 별일 있겠어? 하면서 눈앞의 위험을 애써 무시하려는 심리죠. 이 2가지가 딱 만나면 연기 자욱한 방에서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 뇌가 비상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데요. 보통 위험 신호가 딱 들어오면 뇌가 바로 상황 판단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 아까 말한 그런 인지 편향 같은 녀석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럼 합리적인 생각 회로가 딱 막혀버리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하시죠? 그때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르던 객차 안에서 이런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해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이 방송 한마디랑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보세요.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땐 10분이 넘도록 아무도 안 나왔죠? 근데요, 똑같은 상황에 혼자 있었던 참가자는 어땠을까요? 연기를 보자마자 단 18초 만에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10분 대 18초. 이 말인즉 화재 현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어쩌면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침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본능에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는 이 본능을 이겨내고 우리 뇌에 새로운 생존 규칙을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규칙, 이건 그냥 외우세요.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그냥 없는 셈 치는 겁니다. 절대 타면 안 돼요. 왜냐? 정전으로 멈추는 순간 그 좁은 공간이 유독가스로 가득 찬 관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계단입니다. 꼭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실제 대피 요령 4단계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불이야 하고 크게 외치고 비상벨부터 누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죠. 둘째,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몸을 바닥에 가깝게 낮춰서 이동하는 겁니다. 셋째, 문을 막 열면 안 돼요. 열기 전에 손등으로 문고리를 대봐서 뜨거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뜨거우면 그
그쪽은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이 그림 하나에 핵심이 다 들어있네요. 그쵸? 외치고, 자세 낮추고, 계단으로.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도 생존 확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물론 대피가 1순위입니다. 하지만 불이 정말 작을 때, 막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끌 수도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죠. 소화기. 지금부터 이 소화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불이 왜 나는지만 알면 되는데요. 불이 붙으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 탈 것, 그리고 산소. 이걸 불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소화기는 바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은 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불이 다 똑같은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타는 불이랑 기름에 붙은 불, 전선에서 나는 불이 다 다르잖아요? 나무나 종이는 A급, 기름은 B급, 전기는 C급, 그리고 주방 식용유 화재는 K급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각 써야 하는 소화기가 다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눈에 깍 들어오죠? 다행인 건 대부분의 소화기는 사용법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단어 PASS만 기억하시면 돼요. P, A, S, S. 정말 정신없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이 네 글자가 여러분을 구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P, 풀, 뽑으라는 뜻이죠. 소화기 손잡이에 있는 노란색 안전핀을 힘껏 뽑아주세요. 이게 잠금 장치라서 이걸 뽑아야만 손잡이가 눌립니다. 두 번째는 A, A의 AM, 조준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활활 타는 불꽃을 향해 쏘는 거 아닙니다. 불이 타고 있는 그 뿌리, 가장 아랫부분을 조준해야 돼요. 세 번째 S는 squeeze, 꽉 쥐라는 겁니다. 이제 위아래 손잡이를 꽉 움켜쥐세요. 그럼 소화액이 분사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마지막 S, sweep,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불이 난 지점을 향해서 왼쪽, 오른쪽 골고루 촥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화기는 만능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초기에 불이 작을 때만 쓰는 겁니다. 만약에 불길이 내 키보다 커졌다? 아니면 막 번지려고 한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쓸 때는 항상 내 등 뒤에 도망갈 문이 있는지 탈출로부터 확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소화기, 오늘 당장 유통기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10년이거든요. 결국 이겁니다. 맨 처음에 봤던 그 연기 자욱한 방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본능들,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진 무기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뇌가 어떤 함정을 파는지도 봤고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이라는 도구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뭘 해야 하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시작합니다.